들어가고 여기도 오고. 걸려있나? 아, 걸려있네. 복습 문제라도 올려놨었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영상에 급급하느라고 못 올려놨네. 창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우리 요거 하자고 우리 오늘 수업하자고 그랬죠. 그동안에 나간 거, 요 며칠 나간 거 다 머리 잡고 계셔야 돼요. 네, 놓으면 안 됩니다.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쓰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가 뭐예요? 너무 쉬워서 우습지만 그래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쓴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키워드가 뭐죠? 익스텐즈죠, 익스텐즈. 그죠? 익스텐즈. 그러면 익스텐즈 통해서 상속받아요.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한 개, 맞아요. 한 개. 한 개 이상은 안 돼요. 다중상속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만 해. 익스텐즈하고 클래스 이름 쓰는 건 하나만. 그러면 그 많은 클래스들 다 쓰지도 못하고 그 중에 하나만 쓰는데 그 뭐 유용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익스텐즈가 하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게 보완을 해줘서 그런 걸 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걔는 익스텐즈 안 쓰고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 쓰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요. 인터페이스. 그럼 인터페이스는 뭐냐? 걔도 클래스예요. 걔도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좀 특별한 클래스인 거죠. 특별한 클래스. 조금 특별한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가 다중상속이 안 되니까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걸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조금 특별한 클래스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 아하, 오늘 할 게 많았는데 타이핑도 그래요. 정신이 없네. 자, 뉴에 하나 만들고 가볼게요. 자, 짠. 자, EX 2504 2504 213 23 앱스트랙트 라고 쓸게요. 앱스트랙트 라고 쓸게요. 그쵸?
아, 또 생각나는 게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상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 쓰지도 않아도 항상 상속받는 애가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 그쵸? 여기 지금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지만, 누구를, 상속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속받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를, 클래스의 조상. 가장 초초초초 조상이어서 단군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익스텐즈 오브젝트. 그쵸. 오브젝트가 투 스트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확인 한번 했습니다. 오브젝트가 투 스트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투 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한다 라고 얘기해요. 오버라이드 한다. 볼게요. 메인하고 동등한 위치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제너레이트 해주면 오버라이드 메소드 투 스트링 따로 뺐어요. 투 스트링을 너무 잘 쓰니까. 근데 오버라이드 메소드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가 볼게. 오버라이드 메소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메소드의 리스트가 보여지겠죠. 그쵸? 이렇게.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오버라이드 하진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내 입맛에 맞게 바꿔주는 걸 오버라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그럼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우리 입맛에 맞게, 겉모양은 그대로, 한옥집처럼 겉모양은 그대로 속 안에 인테리어만 바꿔주는 일을 얘네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메소드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중에 투 스트링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쓰니까 아예 차라리 여기서 제너레이트에서 빼줬어요. 그죠? 제너레이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투 스트링은 너무 많이 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진짜? 오, 들려요? 윤수미님? 잘 들려요? 내가 스피커에 껐나 보다. 맹맹. 이미 체크하셨군요. 네. 잘 들려요. 준수는 잘 들리나? 채팅해주세요, 채팅. 다행이다. 나는 준수의 컴퓨터와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또 누가 있나요? 봅시다. 또 누가 있네. 어디 가나? 여기. 자, 여기서부터 참가. 문병일님. 잘 들려요? 네. 이해했어요. SP. 민재 들려요? 민재.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민재 안 들리겠는데? 민재 들려요? 아예 안 들리겠는데? 나 민재 컴퓨터와 공부하고 있습니까? 민재 안 들리겠는데. 대답 없어요. 어떡해. 난 민재 컴퓨터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봅시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라는 타이틀이고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언제 언급했냐면
그 폴리모피즘, 다형성 얘기하면서 다형성을 구현하는 기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마지막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죠? 앞쪽에서부터 함수 오버라이딩이랑 또 업캐스팅이 있었고요.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있고 5개였던 것 같은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클래스를 기본적인 클래스에다가 조금의 변형으로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걸 다형성이라고, 클래스의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보는데 둘 다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도 클래스고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예요. 그런데 추상 클래스보다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헐렁하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추상이잖아요. 추상.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약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확장할 수 있는, 좀 유두리가 있는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추상 클래스는 그 정도가 조금 작다, 약간 범위가 조금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추상 정도가 좀 작아서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쵸.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이제 31가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31가지 맛 중에 하나를 넣잖아요. 그쵸? 그럼 31가지나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우리 입맛에 맞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그 추상 정도가 더 심해서 아이스크림 31가지 뿐만 아니라 뭐 모두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단팥을 넣는다거나 뭐 약간 그런 것들까지도 싹 다 넣을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아무거나 뭐 막 넣어도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헐렁해요. 많이 헐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고, 둘 다 클래스다.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모두 다 클래스다 라고 보고 가봅시다. 자, 볼게요. 네. 그래서 앱스트랙트, 그쵸? 앱스트랙트가 추상적인? 추상? 뜻이 그래요. 잠깐만 확인 다시 하고 가죠. 저기가 없네.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요약, 대요, 이게 앱스트랙트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요거 이전에 한번 보죠. 짠. 이렇게 한번 봅시다. 퍼블릭 클래스 펄슨입니다. 이거 파일 이름이 펄슨이겠네요. 그죠? 펄슨.java입니다. 펄슨 자바에 퍼블릭 클래스 펄슨, 그리고 스트링의 네임을 멤버 변수로 가져가고 보이드 프린트를 멤버 메소드로 가져가고 있어요. 펄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은 비었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비어있는 메소드예요. 자, 클래스 스튜던트는 익스텐즈 펄슨입니다. 펄슨을 상속받는 스튜던트고, 스튜던트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스트링의 그 값을 멤버 변수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드의 프린트 함수를 정의해 놨어요.
쳐다봤더니 부모가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라고 갖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자손이 자기 입맛에 맞게, 얘는 정확하게 바디 안에 3개의 구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들어있어서 동작이 있습니다. 얘는 동작이 없어요. 없고 얘는 안에 내부 바디, 이걸 바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쵸? 중괄호 열고 닫고. 바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스튜던트는 그걸 오버라이드해서 내 입맛에 맞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오버라이드 된 겁니다. 얘를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익스텐즈 펄슨입니다. 펄슨을 상속받는 프로페서. 왜냐면 펄슨, 그쵸. 얘 펄슨이 클래스니까. 자, 그리고 프로페서는 스트링의 잡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잡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얘도 또한 오버라이드 해놨네요. 그죠? 펄슨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서 명령어를 넣어줬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펄슨을 상속받은 스튜던트나 프로페서는 펄슨의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펄슨이 프린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해 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꼭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내가 프린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너가 이걸 좀 업데이트 해야 돼. 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는 약간 형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클래스 맞아요. 현재 우리가 맨날 만들던 클래스 맞고,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지금, 펄슨을 상속받는 애들은 모두 다 프린트를 재정의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학생은 학생입니다, 교수는 교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보여줄 수 있게끔 코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는 약간 가이드처럼 써라 라는 식으로 해주고, 여기 바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bstract class person public string name은 위에 원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public abstract void print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세미콜론. 보통은 메소드를 정의할 때 세미콜론이 아니라 여기서 프린트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줘요. 항상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바디 부분을 빼버렸어요. abstract라는 키워드 넣었고 void 프린트 열고 닫고 세미콜론 끝. 그러면 이 프린트는 있기만 하면 돼요. 프린트는 void 프린트가 있으면 되고, 하는 일은 내가 임의로 하면 돼요. 얘를 펄슨을 가져다가 상속받는 애가 프린트를 오버라이드 해주면 됩니다. 원래 프린트는 그냥 이렇게 비어 있었을 뿐인데, 그거를 비어 있으니까 얘를 앱스트랙트 붙이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하진 않았고, 얘는 좀 다시 정의해야 돼 라는 식으로 펄슨이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펄슨을 상속받은 스튜던트나 프로페서는 프린트를 구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abstract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이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프린트가 이렇게 빈 채로, 비어있는 함수체로 있어서 그냥 존재하니까. 그런데 abstract 키워드를 달는 순간 이 abstract의 내용을, 이게 abstract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프린트는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걸 좀 구체화 시켜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클래스 스튜던트가. 누가? 클래스 스튜던트가. 클래스 프로페서가. 펄슨을 상속받는 얘가. 펄슨을 상속받는 얘가. 이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나 아니면 프로페서 클래스가 프린트의 내용을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을, 오버라이딩 해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바디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건가? 바디가 생겼죠? 아이고. 바디를 잘 구현해줘야 돼요. 아이고 안되겠다. 이렇게. 아 안되네. 바디 그쵸? 그러면 잘 구현해주면 그때는 앱스트랙트를 떼줘요. 없어요. 없죠? 이게 앱스트랙트 없잖아요. 오버라이드 해서 없어요. 얘도 앱스트랙트 없습니다. 오버라이드 잘 해줬기 때문에 앱스트랙트 안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현을 해야 할 사항, 막연한 추상적으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얘는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를 떼버립니다. 이렇게 구현한 순간 가능하죠. 앱스트랙트 떼버리기. 그쵸 그쵸. 자 여기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앱스트랙트를 갖고 있어서 바깥에 있는 펄슨에다가 앱스트랙트라고 붙여준 거예요. 야 너가 구현해야 할 메소드가 있어. 체크해봐. 그리고 다 만들면 앱스트랙트는 없어도 돼요. 이제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요거는 코드로 한번 해봅시다. 코드로. 이거 파일 이름이 뭐라고요? 자, 이 파일 이름이 뭡니까? 자, 모두 한 파일에다 만들어주세요. 저기가 없네.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메인이 없네요. 그쵸? 자, 메인 한번 봅시다. 메인은 없나? 메인도 있겠죠? 자, 앱스트랙트 클래스 한번 살짝 보고 코드를 좀 작성해 볼게요. 메인이 없네. 메인도 만들어야겠네. 상속을 목적으로 만든 메소드입니다. 가이드만 주는 거예요. 가이드. 나의 자손들에게 뭘 이렇게 해주는 약간 프린트는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가이드가 된 거죠. 그렇죠? 구현을 생략하고 바디가 없는 거예요. 구현을 생략하고 메소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얘기했죠. 껍질 겉에 그 이름, 반원 타입,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 그런 프로토타입만 작성하는 걸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렇게 메소드 선언이라고 해요. 메소드 이름 딱 불러주고 프린트 하나 해주고 호출 프린트 하고 호출 한번 하고 여기다가 뭐 있죠? 호출하고 뭐죠? 이렇게 끝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메소드 선언만 한다. 프린트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선언만 하고 바디가 없다.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걔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알맞게 재정의하여 사용합니다. 지금 펄슨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스튜던트나 프로페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해줬어요. 그쵸? 재정의 해줬다는 얘기죠. 오버라이드가 재정의입니다. 재정의. 다시 정의하는 거. 재정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구현하지 않은 메소드를 포함하기에 그죠? 구현하지 않았잖아요. 이 이름만 가지고 있잖아. 이름 선언. 메소드 선언. 그런데 이 안에서 한 1000개짜리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한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트만 해서 뭐 딱히 변수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프린트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그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구현하지 않은 메소드를 포함하기에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필요로 할지, 뭐 지금 저장 공간을 얼마나 필요로 할지 잘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서 나는 배열 5개면 돼. 혹은 나는 1000개짜리 데이터 담아야 돼. 라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니까 그때 가서 그때가 되어야만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구현하지 않은 메소드를 포함하기에 이 프린트의 바디 부분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오버라이드해서 재정의해서 뭔가 정해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아서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 얼마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정해져야 알잖아요. 그죠? 정해지는 그 순간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죠? FCX 클래스는 그냥 그 가이드식으로 선언부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메모리를 잡아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FCX 메소드들을 다 구현을 해준 상태, 오버라이드가 끝났어. 그러면 좋아요. 그때는 이제 얘가 명확하게 뭘 할 거고 메모리는 얼마나 필요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하위 클래스에서 모두 구현한 후에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 맞죠? 그죠? 정해지지 않은 메소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추상 클래스잖아요. 그죠? 가이드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다 구현을 해준 그 시점이 되어야만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객체를. 그래요. 이렇게 보고 요 앞에 걸 좀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우리가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코드로 한번 해봅시다. 파일 이름이 뭐였죠? 어디에 퍼블릭이 붙어 있었죠? 아, 펄슨에 붙어 있네요. 펄슨. 퍼블릭 클래스 펄슨. 퍼블릭 클래스 펄슨. 펄슨으로 해볼게요. 펄슨. 열고 닫고 펄슨. 열고 닫고 펄슨. 퍼블릭 클래스 펄슨. 여기 위에도 펄슨이어야죠. 아이고, 펄슨 스가 돼버렸네. 펄슨으로 가야죠. 이름 바꾸기. 펄슨. 됐죠? 펄슨, 퍼블릭 클래스 펄슨. 그런데 펄슨이 여기 봤더니 펄슨이 퍼블릭 보이드 보이드 프린트 하고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바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구연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자 이렇게 가고 클래스 스튜던트 STUD 스튜던트 익스텐드 NDS 펄슨 펄슨. 그러면 스튜던트는 서브젝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가 비어 있잖아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정의를 좀 해주면 돼요. 그쵸? 여기에서 system.out.io 아니죠. 프린트 함수를 써줘야지. 퍼블릭 이거 퍼블릭이 아하.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어제 오버라이드 할 때는요, 부모보다 큰 건 괜찮은데, 잠깐, 부모보다 작으면 여기가 퍼블릭이라 나도 퍼블릭이어야 돼. 나도 퍼블릭. PUBLIC 모이드 프린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버라이드가 맞아요. 오버라이드 맞고요. 오버라이드 오케이. 오버라이드 맞음. 그런데 아니에요. 작은 건 괜찮아. 큰 게 안 돼. 넘치는 게 안 되는데. 그쵸? 만약에 퍼블릭 프로텍티드 보이드 드로우라고 해볼게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펄슨이. 그런데 펄슨을 상속받은 스튜던트가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좀 기능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근데 프로토타입은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요렇게 이름, 파라미터, 타입, 접근 제어자도 똑같이 갈 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프로텍티드 보이드 들어온데 여기에다가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라고 쓰면 안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범위가 프로텍티드보다 퍼블릭이 범위가 더 커서 포함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퍼블릭이 조금 더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잠깐 프로텍티드니까 그쵸 프로텍티드니까 얘가 여기는 퍼블릭이니까 얘보다 더 많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잠깐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오버라이드에서 봐야겠죠.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13, 12, 다영, 오버라이드.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프로젝트일 때 이제 그걸 재정의할 때 퍼블릭으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더 쭉? 반대로 프라이빗으로 변경하면 안 돼요. 반대네요. 그럼 부모가 커야 되고 지금 자손이 작아야도 되는 거, 그죠? 맞죠? 부모가 더 범위가 더 넓게. 그래서 얘가 프로텍티드면 얘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스튜던트 드로우가 적어도 프로텍티드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쵸. 얘가 프로텍티드라고 하면 얘를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자손에서는 프로텍티드, 적어도 프로텍티드, 퍼블릭은 안 되고, 아니요, 퍼블릭은 되고, 더 큰 거는 프라이빗 되고, 퍼블릭 되고, 얘는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 안 된다는 거. 범위가 더 작은 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범위가 부모의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지 정자를 통해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지 정자를 통해 제한한 범위보다 작으면 안 돼. 오버라이드. 됐죠? 오버라이드 할 때 부모가 지정하는 범위보다 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좁으면 안 되고 범위를 다 포함하는 거, 더 크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은 안 되는. 프라이빗 그래서 프라이빗 보이드 드로우 보이드 드로우는 재정이 할 수 없음. 됐죠?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또 드로우 함수 하나 만들어놨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클래스 스튜던트 프로페서 익스텐즈 펄슨을 상속받아서 얘가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 그쵸? 프린트가 내용이 없으니까 프린트를 내용을 넣는 프린트를 하나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뭐 아까 뭐죠? 뭐 시스템 점
out.println 여기에 교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됐어요. 그러면 public void public이니까 그죠? protected void draw 쓰면 될까요? public void draw 쓰면 될까요? 뭘 쓰면 될까요? void draw 써야 되나? draw 열고 닫고 함수 오버라이드는 함수 재정의 함수가 뭘 하는지 다시 한번 정의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draw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죠. 디폴트는 범위가 다른 패키지 안 되고요. 내 패키지 안에서는 퍼블릭하고 동일해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클래스 앞에 디폴트 접근 제어 지정자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나 멤버 변수에 놓을 수 있는 거는 private, protected, public 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디폴트가 있죠. 그쵸? 네 가지.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조차도 쓸 수 있는 애는 뭐였죠?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패키지에서조차도 쓸 수 있어요. 접근 제어 지정자 private, protected, public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요것 중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얘기 안 했어요? 그쵸. 퍼블릭은 다른 패키지에서도 쓸 수 있다. 그쵸. 퍼블릭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다른 패키지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나? 상속 관계가 있어야 되나? 그리고 디폴트 다른 패키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패키지 안에서는 퍼블릭하고 동일해요. 내 패키지 안에서는 퍼블릭, 프로텍티드 다 동일하죠. 됐어요. 이렇게. 자, 우선 이렇게 만들고 메인에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보이드에 들어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뭘 쓸 수 있어요? 앞에? 드로우가 원래 펄슨에서의 드로우가 프로텍티드 보이드 드로우입니다. 그죠? 펄슨을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한 프로페서에서의 드로우는 지금 현재 디폴트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디폴트는 내 패키지 안에서는 퍼블릭하고 동일해요. 그죠? 네. 그리고 가서 봤더니 프로텍티드 보이드 드로우입니다. 프로텍티드는 내 패키지 안에서는 디폴트, 퍼블릭 다 동일하지만 나 말고 다른 패키지에 갔을 때 상속 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상속 관계가 있으면 되는 그 범위가
범위가 더 넓은가요? 그쵸? 넓죠? 그럼 디폴트 되는 거네? 그죠? 보이드 드로우. 됐어요? 됐네? 아까는 왜 빨간색이었을까요? 됐어. 그쵸? 부모가 더 넓고 자손이 더 좁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라이빗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외워야 잘 외울까요? 부모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외우면 되겠네. 그죠? 부모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범위를. 부모보다 작은 건 괜찮은데 부모보다 큰 건 안 된대잖아요. 그쵸? 아닌가? 뭐야. 너무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혼자만 범위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한국 상위 클래스가 더 넓은 범위는 당연히 가능한데 좁은 범위는 안 된다. 아, 넓은 범위, 네. 그러면 보이드 들어오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프로텍티드니까 적어도 프로텍티드는 돼야죠. 근데 지금 보이드가 프로텍티드가 디폴트가 더 넓은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프로텍티드가 적어도 프로텍티드 된다. 근데 뭐 어떻다고요? 더 적은 거 아니냐고? 아니 적은 게 아니라 지금 위에는 프로텍티드고 지금 이제 그 상위 클래스는 프로텍티드인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네.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넓은 쪽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여기 퍼블릭은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이 퍼블릭이 가능한 이유는 얘가 프로텍티드라. 더 넓은 범위 가능하고. 적어도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프로텍티드. 그럼 디폴트는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디폴트는 안 돼야 돼요. 디폴트는 어떤가 봅시다. 프로페서 스태프 디폴트 됐어요. was protected 적어도 protected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또 헷갈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풀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메인은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 메인을 만들어 놨네. 여기가 메인에 그 펄슨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쵸? 얘가 앱스트랙트를 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앱스트랙트가 없으니까 가능하네요. 펄슨의 객체 P는 new person 가능해요. 왜냐면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지 않아서 하는 일은 앱스트랙트인데 뭐 달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객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얘도 가능하고 스튜던트의 객체도 만들 수 있겠죠. DENT의 S는 new student 됐죠? 이렇게 좋다. 됐어요. 그러면 프로페서의 객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별거 없잖아요. 스태프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앱스트랙트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뭘 바꿔야 되는지 봅시다. 우선 메인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메인을 따로 뺄게요. 메인만 떼서 컨트롤 X. 펄슨에는 프린트랑 드로우만 있는 거예요, 지금. 메인을 하나 만들죠. 퍼블릭, 클래스, 펄슨, 메인. 클래스 이름 쓰고 그 다음에는 중괄호 열고 닫으면 돼요.
클래스 이름이라서 중괄호 열고 닫아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퍼블릭을 떼주고, 왜냐하면 이 파일은 메인 가는 애한테 붙여줄 거니까. 아까 뗐던 메인 갖다 붙여줄게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그리고 파일 이름이 바뀌어있죠. 펄슨 메인. 펄슨 메인이 됐고, 시프트 F10 이 됐고, 드로우 인 스태프 캔낫 오버라이드 드로우 인 펄슨. 드로우, 스태프에 있는 드로우가, 그쵸, 오버라이드 드로우 인 펄슨. 네. 이래서 안 된대요. 아까 다 얘기 한참 하고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프로텍티드 해야 된다. 적어도 부모가 제시한 그 범위는 거기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거보다 크는 건 된다고 그랬고. 그쵸? 요렇게 하고, F10 됐죠? 이제 요렇게 해야 빌드가 되네요. 됐어요.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 그쵸? 이제 펄슨 클래스에, 쓸데없는 거 다 떼고, 본연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 뭐 한다고요? 클래스 펄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바디 부분의 표현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고. 그리고, 뭘 쓴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바디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메소드 선언만 합니다. 메소드 선언. 메소드 선언. 선언이니까 바디 부분이 없어요. 바디가 없음. 구현부가 없음. 그래서 선언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요. 세미콜론. 선언 뒤에 세미콜론. 이렇게. 그쵸?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 그러면 얘는 선언만 하고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다. 그럼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키워드 뭘 붙인다? 앱스트랙트 퍼블릭 앱스트랙트 퍼블릭 앱스트랙트 아니면 앱스트랙트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 퍼블릭 보이드. 뭐가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앱스트랙트를 달고 있으면 클래스에도 앱스트랙트가 붙어야 돼요. 클래스에도 붙여야 됩니다. A, B, S, T, R, A, C, 앱스트랙트. 이렇게. 있죠? 앱스트랙트가 되는 순간 그 메소드는 얼마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쵸? 정의 부분이 없으니까. 구현부가 없어서 얘가 함수가 뭔가 동작을 할 때 얼마나 메모리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는 순간 객체를 만들 수 없어지게 되죠. 그쵸? 앱스트랙트 딱 붙는 순간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완전 아이스크림 31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쵸? 모호해집니다. 정확하게 체리 주빌레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 수 없다. A, B, S, C, R, A, C, T, 앱스트랙트 클래스의 객체는 만들 수 없다. 그럼 언제 만들 수 있어요? 앱스트랙트가 된 그 메소드를
다 메꿔주는 그 순간에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엑스트랙트 메소드를 다 시점에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좋아요. 애초부터 펄스는 그냥 가이드를 주려고 만든 거지 얘 객체를 만들겠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상속해 주려고 만든 거죠. 가이드 해 주려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앱스트랙트로 놔도 되는데 그러면 펄슨을 상속받는 스튜던트가 펄슨이 가지고 있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들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다 메꿔줘야 돼요. 메꿔준 다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나 프린트의 앱스트랙트 메소드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오버라이드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오버라이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다시 정의를 해서 함수의 바디 부분이 다시 살아나면 어느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해 라고 정해지면 그때 펄슨의 객체가 아니라 펄슨을 상속받아서 그 펄슨의 그 빈자리를 다 메꿔준 스튜던트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펄슨은 가이드 주려고 만든 거지 얘를 메꾸려고 만든 애는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던트의 S는 new 스튜던트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드 해준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드로우도 마찬가지로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쵸. 이렇게 앱스트랙트 붙여주고 끝에 가서 세미콜론을 붙여서 끝내주는 거예요. 바디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바디 부분은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세미콜론 쫙 찍어주고 자 이렇게 드로우 메소드, 앱스트랙트 메소드에 대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펄슨을 상속받는 스튜던트는 그쵸?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앱스트랙트 메소드, 프린트, 드로우 이거 다 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어야 돼서 보니까 스튜던트도 프린트라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물론 비어있긴 하지만 실제 비어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드로우도 마찬가지로 바디 부분을 만들어는 놨어요. 그쵸? 그래서 만들어는 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단지 하는 일이 없을 뿐이에요. 그쵸? 정의하지 않아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껍데기는 있으니까 오버라이드는 했다. 별 의미는 없지만. 네. 그래서 스튜던트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쵸? 그러면 프로페서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프로페서의 객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적어도 프로텍티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수 있죠. 프린트 하나 하라고 동작을 정해줬고요. 메인에 가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프로페서의 P는 U, NEW, 프로페서. 됐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이거 S랑 P 얘네들 배열에다 담을 수 있어요. 프로덕트 배열처럼. 무슨 배열에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응? 프로덕트처럼. 프로덕트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프로덕트 타입의 P는 아니다. 여러 개 담았으니까 프로덕트의 P는 프로덕트 몇 개? 두 개. 지금 S하고 P만 있어서 두 개를 담으려고 제가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두 개. 이렇게. 그죠? 프로덕트의 P는 위에 P가 있구나. P2. 프로덕트의 배열의 P2는 뉴 프로덕트 두 개짜리 이렇게.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프로덕트에 우리가 하나는 TV, 하나는 뭐 컴퓨터 이렇게 넣었죠. 지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프로덕트의 배열이라 프로덕트 두 개 넣어주세요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프로덕트를 두 개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큼을 마련을 해놓은 거고 우리는 S와 P를 담을 거예요. 그쵸? S와 P를 담을 건데 아까 같은 경우 프로덕트 자리에 TV랑 컴퓨터를 넣을 수 있어요. TV 그리고 컴퓨터의 객체를 넣을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를 넣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넣어요? 스튜던트와 프로페서 두 개예요. 스튜던트의 객체 STUDENT 스튜던트의 객체 혹은 프로페서의 SSOR의 객체. 그쵸? 부모가 무슨 타입이에요? 부모가 무슨 타입이에요? 스튜던트나 프로페서의 부모는 무슨 타입입니까? 무슨 타입이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부모가 프로덕트예요. 그쵸? 이거 뉴 프로덕트구나. 네. 요거 친절하게 써줘야지. 헷갈리니까. P2에 0번 자리에다가는 뭐 넣냐면 TV를 넣을 거라 new TV 라고 써줘요. 이렇게. TV의 생성자 호출해서. 그리고 P2에 1번의 자리에다가는 new 컴퓨터를 통해 컴퓨터의 객체를 담아요. 이렇게. 컴퓨터.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왜 가능해요? 업캐스팅. 부모 타입으로 선언은 하면서 메모리 할당은 자손의 형태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펄스 스튜던트 프로페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세 줄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서 두 개 제가 만든 S랑 P를 담고 있는 배열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수 있겠죠.